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도민일보가 준비한 대선 특별 기획.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경남 지역 정책과 공약을 편파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공약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입니다. 2040년까지 탄소 중립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그 탄소 중립 정책을 단순히 그 환경적인 문제 못지않게 이쪽으로 가야 경제가 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네. 잡겠다고 구체적인 수치 제시했고요. 그렇죠. 정부가 일을 하려면은 부서가 있어야죠. 네. 기후에너지부. 이 심상정 후보랑 똑같은 공약인데 저희가 3일 먼저 발표하지 심상정 않았을까요? 후보가 기후 대통령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셨을 겁니다. 그런가요? 예. 양보하죠. 그건 뭐라고? 그 다음에 탄소세 도입하겠습니다. 예. 탄소세 도입은 조금 그 들으시는 분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공약하는 어떤 각 기본소득이나 주요 재원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공약들의 재원 마련 주요 방법이 예. 탄소세입니다. 탄소세 도입은 그냥 상징적인 문구가 아니라는 점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탄소세라는 게 네. 기업에만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가정에도 이게 되는 겁니까? 기업에만 해야죠. 글쎄요. 지금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거 가정에 했다가 이거 표 떨어져 있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보일러 많이 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많이 내될 수 있는 아닙니다. 기업 아직 네. 우린 기업도 예, 제대로 안 저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탄소세를 기업도 제대로 안 하는데 가정이라뇨. 지금 혹시 함정 파시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에너지 전환과 분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석탄 발전을 조기 대체할 거고요. 또 분산형 지능형 에너지 체계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은 RE100, 예. R200이 아니고요. 예. 예, RE100. 이거는 경상도 사람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E와 E는 그렇죠. 재생에너지 100% 하는 산단을 조성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전체로 공장을 돌리는 시도를 네. 지금 최근에 거의 하고 있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자 교육 훈련과 이직 지원, 또 지역 경제 위기 예방. 정의로운이 여기서 나오네요. 정의당가 아닙니까? 정의로운 전환 겹치는 게 좀 수상한데. 예, 특별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모로 서로 걸치는 부분이 많은데 정의로운 후보께서는 저희 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섭섭합니다 요즘. 그리고 공공전환 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환경을 위한 정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켜야 돈이 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낙후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공약입니다. 딱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계획 민관 자발적 협약을 의무화로 변경하겠다 했는데 요거 실수입니다. 뭐냐면 2015년에 벌써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혔는데 우리도 실수했다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면 이제 자발적 협약이 이게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고 미세먼지 감소에 대한 거를 이제 자발적으로 되어 있는 걸 의무화로 변경하겠다. 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공약을 처음에 잘못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이제 공약을- 놀라지도 않습니다. 공약을 잘못 발표할 수가 있으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환 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에 이제 60%에서 40%로 줄이겠다. 네. 이거는 줄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 가동 상한을 현재 지금 80%로 돼 있는데 이걸 또 50%로 낮추겠다. 석탄 일단, 발전을 예. 계속 줄이겠다는 예, 거죠. 화력 발전 네. 줄이겠다 예.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줄이냐의 문제죠. 예, 그렇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줄이냐는 방법은 나와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조합입니다. 예. 네. 지금 원자력을 이제 예전으로 다시 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한우 3, 4, 5기 공사를 이제 재개를 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이제 30%는 유지를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내셨습니다. 이게 2000년대는 한 40% 됐었고 지금 작년에는 원자력 발전이 한 29%대 뭐 그렇게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30%를 쭉 유지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설비 그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융합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원자력은 하겠다. 독보적이죠. 원자력 예. 부분에 그거로- 친원자력. 예, 그걸로 이제 석탄, 화석 연료 발전 줄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지금 29%고 30% 유지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임기가 5년이면 가만히 있어도 시켜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뭐 문재인 그만큼 실현 정부에서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17%대까지 네. 내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표치를 예, 그렇게 하지 장기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않습니다. 예, 근데 뭐 그거를 취소하고 계속 쭉 유지하겠다. 아,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심상정 후보는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정말 절실함을 느끼는 분들은 심상정 후보에 한 표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 공약집을 보면 그 맨 먼저 나오는 게 기후 위기고 네. 또 가장 많은 부분을 그 차지하는 게 기후 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작은 헌법에 기후 위기 대응과 기후 정의를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헌법에. 예. 예, 그건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30%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그 이재명 후보도 2018년 대비 40% 이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후보마다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2018년 대비 40% 이상이 2010년 대비 50% 이상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죠. 예. 저희도 계산 안 해봤으니까. 지금 제가 머리 굴리기보다는 4년 전이냐 모르는 건 모르겠다 하겠습니다. 4년 전이냐 저도 12년 모르겠습니다. 전이냐 이 차이니까. 예. 근데 예. 이런 거 몇 년 대비는 그 공약 낼 때 법으로 정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죠. 최소한 지난 임기는 좀 안 넘겼으면 예. 좋겠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1800년대 대비 80% 줄이겠다 이러면 어쩔 겁니까? 도의적으로 뭔가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 분권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고 내연기관차를 판매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이 심상정 후보가 보충적으로 말해야 될 거는 지금 차량 등록 대수가 한 2,500만 대 네. 가량인데 전체적인 절대적인 대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500만 대를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차가 필요합니다. 저도 예. 그리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 대신에 2030년까지 전기차를 1,000만 대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기차 1,000만 대 보급은 괜찮은데 예. 중요한 건 인프라잖아요. 예. 네, 예, 거기에 그렇죠. 대한 공약이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1,000만 대를 보급한다고 하면 당연히 인프라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한전발전 자회사 재생에너지 공사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마다 지역에너지 전환공사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해서 2030년까지 500조 원 녹색 공공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건물 옥상, 지붕,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매년 약 20만 호 노후주택을 그린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자 다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입니다. 큰 틀은 딱 하나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원하고 에너지하고 사실은 뭐가 차이는지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가면
기후 위기법을 제정하겠다. 그다음에 국가 기후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런 조금 공약 그 정도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분권에 대한 공약은요. 원자력 에너지를 이제 35% 높네요. 더 올리겠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35%, 기타 에너지를 30%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신재생 에너지는 안 맞다. 그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조금 디테일하게 되면 2030년까지 원전을 30에서 35%, 신재생 에너지를 20%, 그 다음에 석탄, 가스 등 이런 에너지를 한 45에서 50%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2050년에 이제 원자력 35, 재생에너지 35, 기타 에너지 3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타 에너지는 안 가르쳐줬습니다. 뭔지. 그 김재현 후보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탄소세 반대합니다. 예. 그리고 이 그 진보 정당에서는 슬로건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당연하죠. 기조에 나가는 어떤 기조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데요. 네. 그래서 김재현 후보가 내건 슬로건은 민중으로부터의 전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한번 설득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 기후 정책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제 말인데 온실가스 이제 배출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경제 성장 과실은 재벌들이 다 따먹고 네. 피해 보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만 보고 이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피해받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이 전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장해야 된다라는 기조고 그래서 이제 탄소세를 반대한다는 게 그 탄소를 쓰는 그 탄소 배출하는 거에 세금을 매길 게 아니라 조세 제도를 바꿔서 탄소 많이 내는 것이 지금 여기 공약집에는 한 80% 후반대 온실 배출이 100여 곳의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기업이 탄소 배출을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이제 조세를 개혁해서 법인세를 많이 물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탄소세를 매길 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회사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로. 그것까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대전환인데 뭐. 네. 그래서 평등과 평화, 새로운 체제로의 대전환인데 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그러니까요. 2029년에 그 석탄 발전소를 2029년까지 퇴출하고 해외 화석연료 투자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 업종 지역별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설치 이런 게 이제 직접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에너지 수요 감소를 위해 전력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그리고 발전 6개사 수평적 통합 민영 발전소 공영화 공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자치구 작은 단위의 자치구에 기후 위기에 관련한 지표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든지 해서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또 비공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개방해야 된다라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예. 대선 후보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 정책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네, 정책 검증 기획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의로운 진보 사무기 김현수였습니다. 예, 국민이 키운 2호기 손주진이었습니다. 더불어 1호기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